제가 교과서에서 자주 보았던 유관순 열사의 염정, 그리고 논계, 박생년, 김만덕 등의 모습을 누가 그렸을까요? 바로 국가표준영정을 다수 제작한 우리나라 대표 화백 윤여환 교수님입니다. 생명, 화폭의 웅트다. 화폭의 생명의 신비를 담아내시는 윤여환 연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회화과에서 한국화를 지도하고 있는 윤여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한평생 그림만 그리면서 살아왔습니다. 화가가 그림에 미치면 그 속에 철학이 묻어나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도대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철학가가 아닌데도 이 폴 고갱은 자기 인생의 깊은 회의와 그 철학적 사유를 그림을 통해서 풀어보고자 35세 늦은 나이에 갑자기 그 가족과 그 직장을 버리고 호련히 타히티 섬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립니다. 시인 노천명은 자기 인생의 철학적 사유를 사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했듯이 저는 제 인생의 철학적 사유를 이렇게 염소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좀 붕따죠. 제가 어린 시절 고향 언덕에서 발견한 저 염소의 눈, 저렇게 홍채가 옆으로 떠있는 저 모습이 마치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이상향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 오묘한, 신비롭고 오묘한 그 눈빛에 제가 매료가 돼가지고 나중에 본격적인 작업을 하면서 작업 화두인 사유를 이 사색의 염소를 통해서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1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3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새 시대를 열고 있는 여명의 순간을 이 염소를 가지고 표현을 하기 시작해서 그 뒤로 사색의 염소 시리즈를 명상적 사유 개념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신라시대 이제 금동 반가 사유상을 보면은 그 자세가 아주 독특하죠. 사유 자세로 명상을 유도하듯이 저는 이렇게 사유하는 몸짓으로 어떤 사유를 설명해 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글씨 같은 것이 보이죠. 이게 제가 명상에서 얻어낸 사유 문자입니다. 이 사유 문자를 이 사색의 염소와 함께 접목을 해가지고 그려보기도 하고, 또 하늘 하면 보통 절대자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메시지를 새를 통해서 사색의 염소한테 전해가지고 진리를 터득한다 해서 사유등리, 이런 것을 그리게 됐고요. 요즘에는 이제 사유, 광야를 품다. 그리고 묵시적 사유, 연작으로 이렇게 묵시적 아우라를 담아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시대의 아픔과 분노, 고뇌를 자신의 얼굴 표정을 가지고 담아내려고 했던 윤두서의 자화상, 거기에 제 4세기 염소를 둘이 만나서 산매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그림을 표현을 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윤두서의 초상화를 한번 볼까요? 이 윤두서는 그 자기 그 앞에 거울을 놓고 역광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음영법이 아주 독특하죠. 이렇게 굉장히 사실적인 얼굴 표현에 비해서 어딘가 수염이 좀 어색하죠. 수염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염을 과장했을까? 제가 이제 컴퓨터로 그 왼쪽 얼굴 절반을 잘라서 붙이고 또 오른쪽 얼굴 절반을 잘라서 붙이고 그래서 원본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느 게 원본인지 잘 모르겠죠.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대칭 얼굴을 그렸을까? 지금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그리는 영정이 있는가 하면은 선현들의 없는 얼굴을 만들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없는 초상화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제 표준 영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사색염소 시리즈를 계속 그리면서도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표준 영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계 성원 선생을 그리려고 하면은 저렇게 이렇게 심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학자 복식. 유학자 복식을 그 당시에 그 표현 기법과 그 의상 디자인까지 이제 그 당시 거를 그대로 담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자의 풍모를 찾기 위해서 이분의 그 종친들의 그 우성 표준 인자를 찾아내 가지고 얼굴에서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분의 얼굴을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죠.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박택년 표준 영정입니다. 자, 이 박택년 표준 영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자, 이 얼굴을 보면은 이제 39세에 그 박택년 선생이 그 옥사를 했기 때문에 이 연세에 맞게 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순천 박씨 직계 후손들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 형태의 용모 유전인자를 추출해 내 가지고 거기서 순천 박씨의 종친 표준 용모 계측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측도를 중심으로 모본으로 해가지고 이 박택년 선생의 인품과 초상을 찾아내게 되지요. 이 경우는 이제 정문부 표준 영정입니다. 이 정문부 영정을 또 제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해주종씨 두상 표준 두상을 또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한 60여 명의 그 종친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표준 두상인데, 이 표준 두상을 모상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문보 선생의 인품과 초상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또는 이와 같이 이제 여러 종친들을 가지고 종친들의 얼굴에 나타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공통된 그 특징을 찾아내서 이 종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성인자만 뽑아내가지고 이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그 인품을 만들어냅니다. 어딘가 좀 많이 조금씩 닮은 데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복식 고증인데요. 이렇게 복식을 만들려면 이와 같이 이게 이제 박택년 그 영정을 제작하기 위해서 4벌의 복식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복식은 그 당시에 출토된 문관의 복식을 그대로 출토복식 연구소에서
이거를 이제 제작을 합니다. 해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의자나 족자대 이런 것도 그 당시에 그림이나 유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면 좌상, 정면 교의 좌상으로 자세를 이렇게 연출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흉배가 아주 중요한데 이 흉배를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호주 판서를 지냈던 임백령의 그 흉배를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박팽년 선생이 돌아가시기 2해 전에 흉배 제도가 중국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로. 그래서 그때 처음 올 때는 흉배가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달령에다가 바로 은색 실이나 금색 실로 짜 넣는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숙주 영정이나 그 장말선 영정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그렇게 바로 달령에다가 이렇게 짜 넣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이렇게 신숙주 영정처럼 달령에다 바로 짜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렇게 왼쪽은 초본이라고 합니다. 초본을 저렇게 완벽하게 한 다음에 원본을 비단에다가 앞과 뒤로 이렇게 채색을 해가지고 그림을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의 그 영정을 그릴 때는 이렇게 화장법도 연구를 합니다. 이분은 신정왕후 조대비상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 그 당시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좀 요즘하고 좀 다르게 된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이마입니다. 그 이마에 그 발제선이 그 아주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요즘하고 다른 인상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린 이제 논계 표준 영정인데 이것도 좀 현실하고 맞지 않게 이마가 직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눈썹이 이렇게 반달형 그 초생달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진수아미 화장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 벽화 이 안악 3호본을 봐도 직각 이마에 초상달 연습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은 그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후 공주가 황후가 되기 위해서 김수로왕을 처음 만날 때 진수아미 화장법을 화장을 했다는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구한말까지 이제 사진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전부 여인의 초상들이 직각 이마에 초상달 연습을 하고 있고 특히 구한말에 그 일본 사람들이 찍은 우리나라 기생들 사진입니다. 이 기생들 사진을 봐도 아주 그 직각 이마에 초상달 연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진수아미 화장이 가장 여자를 아름답게 하는 미인이라고 이렇게 여겨져 왔던 거죠. 요즘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진수는 이제 그 털매미의 머리에다가 누에나방의 더듬이를 진수암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가채머리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가채머리는 이제 이렇게 그 논계 영정의 가채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출토됐던 그 유물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뭐 그런 문헌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전문가 고전머리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만덕 표준영정, 여기는 제주도 거상입니다. 제주도가 4년 동안 이렇게 굶주려 있을 때 이분이 전 재산을 풀어가지고 제주도민을 살렸다고 하는 제주도 거상의 얼굴입니다. 이 경우는 또 이제 그 진수아미 화장법에다가 그 제주도의 표준 얼굴, 옆 얼굴이 길고 눈은 쌍꺼풀이 져 있는 전형적인 남방계 형태가 이제 제주도 여인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 당시에 그 이분의 용모에 대한 그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꺼풀이 져 있고 또 60세인데 40세처럼 아주 곱고 흰 피부를 가지고 있고 부처 같은 인상을 하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관상학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관상학적인 방법도 접근을 해서 이 거상다운 풍모를 이렇게 만들어냈지요. 저 장옷도 역시 이제 그 당시에 그 제주도에서 유행했던 옷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관순 열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미 사진이 그 초등학교 때 사진, 중학교 때 사진, 고등학교 때 사진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사진을 멀티플레이드 레이어 기법으로 벡터 라인화 해가지고 기본 형태를 찾아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수영자 기록표 사진인데 이렇게 얼굴이 많이 부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맞아서 부어 있는 얼굴을 그 범위학적으로 이렇게 부종량을 측정해 가지고 건강한 상태의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운데 얼굴이 이제 제가 그려놓은 그 건강한 상태의 유관순 열사 영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정을 그릴 때는 이렇게 비단이기 때문에 이게 물감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바닥에 뉘어놓고 이동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이제 유관순 열사 그 표준 영정 심의를 받기 위해서 문광부에 여러 차례 심의를 받기 위해서 심의 받을 때마다 그랬던 그 영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의에서 완전히 통과가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이 제막식과 동시에 봉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이 화폭을 통해서 움툽니다. 감사합니다.